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이 한마디가 중동 건설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50년간 중동 건설의 절대 강자였던 유럽 메이저 업체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 현대건설에게 기술 협력을 긴급 요청한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저는 독일 지멘스에서 23년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설계를 담당해온 한스 밀러입니다. 1999년 뮌헨 공대를 졸업한 후 지멘스에 입사했을 때 저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독일 공학이 세계 최고라는 것. 그 신념은 23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알 하이르 담수화 플랜트는 2009년 완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루 10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는 이 플랜트로 저는 독일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죠.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플랜트, 쿠웨이트의 알주루 플랜트.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마다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제게 2023년 3월 15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본사 37층 회의실에서 받은 그 전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스, 이라크 프로젝트 입찰에서 졌어. 현대건설에게.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갓 내린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검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45억 달러 규모의 코르 알주바이르 해수 담수화 플랜트. 하루 500만 배럴의 처리 용량. 이것은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라크가 2030년까지 원유 생산량을 현재 45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로 늘리겠다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석유 생산량을 늘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막대한 양의 담수였으니까요. 불가능해. 한국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날 리 없어. 저는 회의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베를린 시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너머로 보이는 독일의 위용. 200년간 세계 공학을 이끌어온 독일의 자부심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기업들을 우습게 여겨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현대건설이 중동에 진출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005년 리비아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현대건설. 엔지니어들의 서투른 독일어와 어설픈 기술 질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20년 전 그 수준일 거야. 그날 밤 뮌헨 집으로 돌아가는 BMW 안에서 아내 잉그리드에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역전될 거야. 아시아 업체들이 유럽 기술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니까. 아마 가격으로 승부했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받은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입찰가는 지멘스보다 오히려 15% 높았습니다. 즉 가격이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정보야. 3개월 후 저는 이라크 바스라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의 긴급 지시였습니다. 한스, 직접 가서 확인해와. 도대체 현대건설이 어떤 방식으로 저 프로젝트를 따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놓친 기술이 있는지 파악해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것은 45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차 안에서도 창문 너머로 전해지는 열기가 숨을 막혔습니다. 이라크 남부의 가혹한 환경.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유럽 업체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공기를 2-3년씩 연장했던 곳입니다. 2011년 프랑스 베올리아가 바그다드 상수도 프로젝트를 포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살리니가 모술댐 복구 공사에서 철수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현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알리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6개월째 한 번도 공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모래 폭풍이 불어도 기온이 50도를 넘어도. 저희 이라크 사람들도 낮에는 일하기 힘든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겠어. 곧 한계가 드러날 거야. 하지만 운전기사의 다음 말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아니에요, 박사님. 오히려 우리 이라크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공기가 4년인데 한국 사람들이 3년 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거든요. 더 빨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서요. 제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일정 단축? 이것은 분명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공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곧 사고가 날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연락이 올 거야.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제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 부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에서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현장의 정리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동 건설 현장은 모래와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독일 본토의 정밀 공장처럼 깔끔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때 현장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어, 아랍어, 영어가 섞인 명령들. 하지만 그 어떤 혼란도 없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쌓아온 확신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철수 상무를 만났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김 상무는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인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185cm의 큰 키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유창한 독일어로 저를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텐 탁 밀러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제가 들고 온 지멘스의 기술 자료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이 자료군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2009년에 발표하신 극한 환경 담수화 시스템 최적화 논문도 읽어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논문은 독일어로 쓰인 전문 학술지에만 실렸던 것인데 한국 엔지니어가 그것을 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5년간 공부했거든요. 아헨 공대에서 화학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박사님 연구실에 있던 슈미트 교수님께 배웠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저의 대학 시절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한국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보여준 설계도였습니다. 제가 알던 기존 담수화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삼 투합 방식을 개선한 건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역삼 투합과 증발식 담수화, 그리고 저희가 독자 개발한 나노 분리막 기술을 결합했어요. 전력 소비량을 기존 대비 30% 줄이면서도 처리 용량은 40% 늘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력 소비 30% 절감과 처리 용량 40% 증가. 이것은 지멘스가 10년간 연구해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치였습니다. 불가능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야. 김 상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사님,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내일 파일럿 플랜트 가동 테스트가 있는데 참관하시겠어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 바스라 힐튼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리는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면 지난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복잡한 설계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일럿 플랜트 앞에 서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설비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높이 30m, 길이 100m에 달하는 메인 처리동.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보조 설비들이 마치 거대한 교향악단처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담수화 플랜트는 터빈과 펌프에서 나오는 굉음 때문에 귀마개 없이는 대화조차 어려운데
이곳은 거의 도서관 수준으로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혹시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김상무가 제 의문을 읽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풀 가동 중입니다. 소음이 적은 이유는 진동 제어 기술을 독자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제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우주선의 조종실 같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스크린에 수백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는 장비의 내구성이 생명이거든요. 진동을 줄이면 유지보수 비용이 70% 절약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비 수명이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70% 절약? 장비 수명 25년? 이것은 담수화 플랜트 운영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0.001초마다 진동을 감지하고 반대 진동을 생성해서 상쇄시킵니다. 마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과 같은 원리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술을 담수화 플랜트에 적용할 생각을 왜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요?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바닷물이 지름 2m의 거대한 파이프를 따라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든 스톱워치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처리 단계 전처리. 바닷물에서 큰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과정. 두 번째 처리 단계 나노 분리막. 이것이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처리 단계 후처리 및 최종 정제. 30분 후 첫 번째 처리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수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총 용존 고형물 10ppm 이하. 중금속 검출되지 않음. 이건 유럽 기준보다도 더 깨끗해. 심지어 독일 수돗물보다도.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오만함이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아마 특별히 준비한 시연용일 거야. 실제 장기 운영에서는 문제가 생길 거야. 나노 분리막이 쉽게 막힐 테고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날 거야. 하지만 김상무가 보여준 다음 자료가 제 마지막 저항마저 흔들었습니다. 박사님, 이미 6개월간 연속 운영한 데이터입니다. 분리막 성능 저하율이 월 0.1% 이하예요. 기존 기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호텔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을 보니 하늘이 온통 황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바스라 지역의 모래 폭풍은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2005년 영국 BAE 시스템즈가 이라크에서 철수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모래 폭풍 때문이었죠. 시야가 10m도 안 보이고 모래 입자들이 정밀 장비에 들어가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보통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국팀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겠군. 며칠은 작업을 중단해야 할 거야. 하지만 놀랍게도 오전 8시에 김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오시겠어요? 뭐라고요? 이 모래 폭풍 속에서요? 네, 저희 시스템은 이런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거든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플랜트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서 제어실로 따라갔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모든 설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수질. 수백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보세요. 우리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설비마다 수십 개의 센서가 달려있고 중앙 컴퓨터가 0.1초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0.1초 만에 자동으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레벨 2 경보. 모래가 흡입구 쪽으로 몰리면서 압력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겠군. 시스템을 정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즉시 대응했습니다. 주 흡입구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보조 우회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동시에 자동 청소 시스템이 가동되어 모래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 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을 언제부터 개발해 온 거요? 2015년부터 8년간 개발했습니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했어요.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 300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이미 8년 전부터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20세기 기술에 안주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것만이 아니에요. 김상무가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 10개 플랜트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싱가포르, 칠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의 플랜트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플랜트가 즉시 학습합니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두뇌처럼 작동하는 거죠.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5년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완성했어요. 5년. 그 5년 동안 지멘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여전히 1990년대 기술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상무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진짜 비밀을 보여드릴게요. 외부인에게는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지하 3층 연구시설로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보안 카드로 여러 단계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여기가 우리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거대한 홀에 들어서니 마치 SF 영화 속 연구소 같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분자 구조도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해수 성분을 분석하고 최적의 처리 방법을 스스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상무의 설명에 따르면 바닷물의 성분은 계절, 날씨, 조류에 따라 계속 변한다고 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평균값으로 처리했지만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맞춤형 처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의 바닷물에는 염분 농도가 평소보다 0.3%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를 감지하고 분리막의 압력을 2% 조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효율이 5% 향상됩니다. 또 다른 섹션에서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분리막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여준 분리막의 구조는 경이로웠습니다. 이 분리막의 구멍 크기는 0.00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물 분자는 통과하지만 염분은 99.99% 차단합니다. 기존 분리막보다 10배 정확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것은 우주기술을 응용한 극한 환경 적응 시스템입니다. 김상무의 설명에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우주기술까지 이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에요.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생명유지 시스템 기술을 역으로 활용한 겁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플랜트를 만들 수 있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화성 표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라크 사막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80도에서 영상 20도. 이라크 사막은 영상 10도에서 영상 55도. 상대적으로 이라크가 훨씬 안정적인 환경이죠. 화성에서 작동하는 기술이면 이라크에서는 더욱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93.2%, 운영비 절감 45%, 내구성 기존 대비 200% 향상, 자동화율 98.7%.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이야. 그때 제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이라크 정부가 45억 달러라는 거액을 한국에 맡겼는지. 이것은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총결집체였습니다. 김상무가 마지막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박사님, 사실 이것도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총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논의 중입니다. 2030년까지 중동 전체의 담수화 시스템을 한국 기술로 바꾸는 게 목표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만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베를린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 시간으로 오후 8시. 회사 임원들이 모두 모여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스, 어떠나?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인가? 한국 기술에 문제가 있나?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이라크의 밤하늘. 수천 개의 별들이 제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몇 광년 앞서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정적. 그리고 충격에 빠진 동료들의 목소리. 그게 무슨 말이야, 한스? 그럴 리가 없어. 혹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략을 바꿔야 해요. 30분간의 경론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김상무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해왔어요. 23년간 아시아는 여전히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의 마음 이해해요. 사실 우리도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니, 세계 최고를 넘어섰어요. 그때 김상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이것이 바로 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희 지멘스와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한국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도 유럽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독일의 정밀 공학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무가 제안한 협력 방안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박사님 같은 분이 센터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혁신 기술과 독일의 전통 공학이 만나는 거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6개월 후 저는 서울 강남구 현대건설 본사 63층에 서 있었습니다. 지멘스와 현대건설의 기술 협력 협정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배우러 온 입장이었습니다.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현대건설 정몽규 회장이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더 큰 꿈을 만들어가요. 그 순간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힘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높이 올라가는 데 있다는 것을. 협정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23년간 저는 독일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만난 한국의 기술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현대건설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1000명의 연구진이 24시간 교대로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박사님, 여기서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김상무가 안내한 곳에는 더욱 놀라운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리튬 추출 기술,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은 바닷물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담수화 플랜트에서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히토류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제 머리가 다시 한번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담수화를 넘어 자원혁명이었습니다. 현재 이라크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독일의 경험이 만나 그 어떤 예상보다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완공 예정이던 프로젝트가 2023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건설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효과였습니다. 프로젝트 완공 후 이라크의 일일 석유 생산량이 450만 배럴에서 620만 배럴로 38% 증가했습니다. 담수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유전 개발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2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50 비전 150억 달러,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 100억 달러. 중동 전역에서 한국과 함께할 더 큰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독일 뮌헨에 설립된 현대-지멘스 융합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과 독일의 정밀공학이 만나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유럽 전체의 담수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담수화 플랜트를 한국 기술로 혁신하는 것이죠. 제 손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라크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세계를 바꿀 거대한 물결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며 저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더 뛰어난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중심에서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